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 정보입니다. 오늘은 노후 파산을 피하기 위한 필수 준비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힘든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60년대생, 즉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경제축을 이루던 세대로 인구가 많고 응집력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한꺼번에 퇴직을 맞이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60대는 노후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대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곧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초이며 경제적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세 남성 10명 중 2명은 75세 이전에 사망하고 반면 10명 중 2명은 92세까지 생존합니다. 결국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길이가 결정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오랜 기간을 살면서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한번 병에 걸리면 치료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심지어 회복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건강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은 건강 유지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운동을 생활 속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체중 관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근육 연금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근감소증으로 이어져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근육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며 60대 이후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34번은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가벼운 덤벨을 활용한 운동,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심장과 폐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음식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한데 근육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견과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녹황색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며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장 기능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노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확률이 높아지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은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기본적인 혈액검사, 혈압검사, 간 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이라면 대장암 검진, 60세 이상이라면 골다공증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기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는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소통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음악 감상, 가벼운 여행 등의 활동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숙면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신체 회복이 더디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정한 수면 패턴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숙면을 돕기 위해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관리는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년을 보다 활기차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전략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여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세요. 60대는 부부가 함께 건강한 시기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에 집중하느라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독립하고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부부만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70대가 되면 부부 중 한 명이 건강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고 80대가 되면 배우자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는 부부가 함께 활기찬 삶을 즐기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을 늘려라. 부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이제는 부부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기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여행을 가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기 골프, 등산, 요가, 수영,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요리를 함께 하면서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경험을 쌓아보세요. 매일 산책하기 하루 30분이라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가 훨씬 친밀해집니다. 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배려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지만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나 생활 습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남편과 아내가 각자 겪어온 삶의 경험이 다르고
은퇴 후에 기대하는 생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대와 희망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잊지 말기.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말 한마디, 고마워, 사랑해 같은 표현이 부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독립적인 시간도 존중하기. 아무리 부부라도 항상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개인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자.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말기.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쌓아두면 나중에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 싸울 때 과거의 일을 다시 들추는 것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노후 계획을 세워라. 부부가 함께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역할 분담, 사회적 활동, 건강관리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경제계획 수립.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연금과 저축을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논의하세요. 생활습관 조율. 은퇴 후에도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조율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활동 유지.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후의 부부관계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이며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산 관리는 신중하게. 노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세 퇴직 후 곧바로 자산을 인출해 사용하기보다는 최소한 10년 동안은 자산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자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5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 4%의 수익률로 운용하면 70세에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매년 4천만 원을 인출하면서 생활하면 70세에는 자산이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70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자산을 오래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활용법. 가입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세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는 반환 일시금을 받게 되므로 가능한 한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60세 이후에도 추가 납입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계속 납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세요. 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70세까지 늦추면 연금액이 36% 증가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추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연금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납입하고 연금 수령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인출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해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의 활용법.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세요.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목돈이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계획 없이 사용하면 금방 소진될 위험이 큽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세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 한도로 납입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하세요. 노후에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자산을 투자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무리한 고위험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 투자 전략.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세요. 변동성이 크지 않고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도 고려하세요. 글로벌 우량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 채권, 부동산을 적절히 배분하세요. 노후에는 현금 유동성이 중요하므로 일정 부분 예금과 채권을 보유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사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절약 습관을 들이세요. 노후 자산을 잘 관리하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재정적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절약하는 습관. 소득에 맞는 생활비 예산을 세우세요. 매달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 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동차 교체, 주택 구입, 여행 등 큰 비용이 드는 소비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지출 점검을 하세요. 매년 가계부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적절히 활용하고 안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며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4. 퇴직 후에도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 부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 자체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은 하루의 일정과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몇 개월 동안은 자유를 만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기력해지고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사회와의 연결이 줄어들고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 이러한 감정을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미리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재취업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 후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세요. 과거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면 적응이 쉽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직에 있던 사람은 교육 관련 강사 활동을 할 수 있고 회계 업무를 했던 사람은 컨설팅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자리를 찾으세요. 퇴직 전부터 동료, 업계 인맥,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나 자문 역할을 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고 싶다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등의 자격증은 비교적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으며 노후에도 활용하기 좋은 직업군입니다. 눈높이를 조절하여 현실적인 선택을 하세요.
기대했던 일자리나 급여 조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기 근무나 파트타임 일자리도 고려해 보세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떠나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노후에도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금융 지식과 건강 관리에 대한 학습은 필수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익히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온라인 뱅킹 등의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 노후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법, SNS 활용법, 전자결제 시스템 등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 지식을 쌓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연금, 투자, 절세 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면 노후 자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금융 세미나, 책 등을 통해 꾸준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발전시키세요. 음악, 미술, 운동, 요리 등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노후가 더욱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생활화하세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며 사고를 넓히고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노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을 넘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 정보와 함께 노후 파산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 부부관계, 자산관리, 경제활동, 학습. 이 5가지 요소를 잘 준비하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